미친 퀄리티와 만듦새로 디자이너들이 옷을 공부하려고 사는 브랜드. 에이셈 라키, 트래비스 스캇, 퍼렐, 이안 코너, 진짜 패션의 아이콘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니고가 휴먼메이드를 만들 때 영감이 된 브랜드. 자, 오늘은 이 수식어가 끝도 없는 브랜드 캐피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캐피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뼈다귀? 스마일? 아마 대부분 이 두 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맞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이 캐피탈을 설명하면 아마 캐피탈 골수 팬이나 캐피탈 사장님은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캐피탈은 이런 트렌디한 이미지 뒤편에 옷에 대한 엄청난 깊이감과 이 수작업의 미친 퀄리티로도 유명한 브랜드죠. 자, 오늘 영상 재밌을 겁니다. 캐피탈은 부자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 부자 말고 이 부자요. 자, 먼저 캐피탈의 옷을 보기 전에 이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캐피탈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을 좀 볼 건데요. 길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시작점으로 가려면 1980년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엔 이 가라데 키드라는 영화의 붐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일본의 이 대학을 갓 졸업한 이 히라타 토시키오라는 남자는 이때다 싶어서 미국으로 가라데를 가르치러 떠납니다. 자, 이게 사건의 시발점이 되죠. 이 히라타 토시키오는 미국에서 가라데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데 뜬금없이 이 리바이스, 랭글러, 이 리 같은 미제 데님에 꽂히기 시작하죠. 그도 그럴 게 당시 일본은 미국봉에 한참 미쳐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남자는 제대로 된 데님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가라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지경까지 오게 됐죠. 그리고는 자신의 와이프의 고향인 코지마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코지마는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데님의 성지라고 불리는 데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자, 그곳에서 이 히라타 토시키오는 드디어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데님 봉제 공장을 먼저 차리게 되고 1995년엔 결국에 자신의 브랜드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브랜드가 우리가 아는 K로 시작하는 캐피탈이죠. 하지만 역시 이 데님의 성지에서 처음부터 성공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성공을 완성시켜줄 그의 아들 히라타 키로가 등장을 하죠. 자, 여기서 좀 더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아들 키로도 아빠처럼 미국으로 순수미술 배우로 유학을 갔다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45rpm이라는 브랜드에서 의류 디자이너로서 잠깐 일을 하고 드디어 2002년 아빠 회사 캐피탈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님의 성지 코지마에서 장인 정신과 기술을 연마한 아버지와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또 직접 의류 디자이너로서 일을 해본,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과 마케팅 능력까지 가진 엘리트 아들이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두 부자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캐피탈을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거의 캐피탈을 세우고 있는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뼈다귀, 스마일, 반다나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얘네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 세 가지는 아이조메, 보로, 사시코. 여기서 캐피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겠지만 아닌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겁니다. 자, 먼저 이 아이조메는 이 아이와 조메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이 쪽이라는 식물을 가지고 인디고 염색을 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천연 염색 기법입니다. 캐피탈은 보다 깊이 있고 자연스러운 인디고 색감을 내기 위해서 굳이 더 불편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본의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캐피탈이 어떤 브랜드인지 슬슬 느낌이 오죠. 자, 그 다음은 보로. 이 보로라는 건 우리나라의 조각보처럼 낡고 헌옷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각조각 이어붙인 일본의 가난했던 시절의 전통 옷이나 원단을 말하는데요. 캐피탈은 이 보로 원단을 가지고 옷이나 아이템들을 많이 만듭니다. 뼈다귀, 스마일, 반다나보다 훨씬 더 상징적인 캐피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고 또 진짜 그 보로의 오래된 느낌을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리얼한 후가공까지 직접 하는 거죠. 이제 점점 캐피탈이 어떤 브랜드인지 확실해지고 있죠.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 거적대기가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만드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캐피탈의 보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가장 빠르게 품절되는 아이템인 걸 보면 분명히 무언가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형적인 미국의 클래식한 데님 자켓의 형태에 원단은 일본의 전통 누더기 원단,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조합이고 또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새롭잖아요. 특히 서양 사람들에겐 더욱 그렇게 느껴졌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루이비통에선 이걸 보고 캐피탈에 러브콜을 하고, 그래서 아들 키로가 디자이너로 직접 참여해서 루이비통의 컬렉션 피스를 만들기도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사시코. 이 사시코는 이렇게 기하학적인 짧은 패턴을 이렇게 스티치로 누비는, 이것도 역시 일본의 전통적인 자수를 말하는데 이건 장식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일본의 유도복이나 검도복처럼 원단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피탈에서 이 사시코로 유명한 제품이 바로 그 유명한 센츄리 데님이죠. 이 보로 자켓과 함께 캐피탈의 시그니처 같은 아이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 뭐가 사시코라는 건지 모르겠죠. 자, 그럼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건 데님 생지 원단 뒤에 이렇게 면 원단을 덧대서 이렇게 전체를 사시코 기법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누빈 건데, 심지어 이 센츄리 데님을 만드는 데는 뭐 25개의 공정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얘네는 그냥 해골이랑 스마일만 찍어내는 애들이 아닙니다. 암튼 그래서 이건 안 그래도 튼튼한 데님 원단보다 훨씬 더 튼튼해서 100년은 좋게 입을 수 있다고 해서 이름이 센츄리 데님인 거죠. 또 오래 입을 수 있는 만큼 이 염색된 사시코 원단이 닳고 색이 바래면서 나오는 경련 변화가 진짜 멋있는 옷입니다. 일본 매장에 가면 직원들이 이 경련 변화된 센츄리 데님들을 많이 입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캐피탈의 변태적인 수작업과 장인정신은 뭐 거의 병적인 수준입니다. 진짜 뭐 옷을 만드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뭐 이런 걸 과시하려고 옷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옷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기도 하는 거죠.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깃털 자켓의 자수와 이 표현력만 봐도 진짜 퀄리티가 미친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간단해 보이는 스마일이나 본 디테일의 자수도 죄다 일일이 손으로 바느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듦새나 그 정성만을 보면 거의 명품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뭐 짭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브랜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도 거의 명품 값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가격은 상대적인 거죠. 캐피탈은 정식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 가격이 거의 일본 정가의 2배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그 비싼 국내 가격 기준으로 봐도 이 퀄리티나 제작 과정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싸죠. 근데 가격은 상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 가격만 보지 말고 이 정도 브랜드 밸류에 이 정도 퀄리티 브랜드를 생각해 보자고요. 뭐 실제로 한 예로 이 변태적인 표현력과 퀄리티의 대표 주자인 이 옆 동네 비즈맨만 봐도 캐피탈 가격의 수배는 더 비싸잖아요. 근데 캐피탈이 퀄리티로만 따지고 보면 전혀 딸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캐피탈의 가격이 합리적인 걸 알 수 있고, 이 심지어 이 일본 정가를 보면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죠. 왜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이 처음에 말했듯이 캐피탈 자사의 봉제 공장, 그것도 무려 4개, 거기다가 또 염색 공장까지 직접 가지고 있어서 패턴부터 재단, 봉제, 가공, 마무리까지 모든 제조 공정을 다 직접 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또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이나 완성도도 좋은 거고요. 이런 브랜드는 거의 없죠. 자, 그리고 또 이 세 가지를 다시 보면 이 퀄리티 말고도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모두 일본의 전통 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문화 혹은 아메리칸 캐주얼 복식에 자기들만의 일본만의 무언가를 더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미국 문화 안에서도 얘네들처럼 그냥 전형적인 워크웨어, 밀리터리 뭐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자기들이 좋아했던 히피나 인디어 문화 같은 미국 문화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자기들 마음대로 섞었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문화와 감성, 기술들을 죄다 섞어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고, 그게 세상에 먹히게 된 겁니다. 아마 그게 가능했던 건 완전히 성향과 장점이 다른 이 두 부자가 함께했기 때문일 겁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캐피탈은 이렇게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걸 보여주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변화하는 트렌드까지 받아들이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죠. 고여있으면서 고여있지 않은 뭐 이상한 브랜드죠. 얘네들은 2015년쯤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옛날 바이커 자켓이나 과거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스켈레톤 그래픽을 활용하거나, 또 이렇게 밴드 문화나 히피 문화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그 스마일을 다시 가져오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데님에 열정을 바쳤던 것처럼 아들 자신은 90년대 미국 서부 문화에서 뺄 수 없는 이 반다나의 열정을 바치겠다며 반다나 패턴을 활용하는 등, 이 캐피탈은 과거에 있던 것들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트렌디하고 과감하게 재탄생시킵니다. 게다가 이 세 개는 모두 다양한 브랜드와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에 큰 영향을 주기까지 하죠. 또 한참 인기 많았던 이 패딩 덩어리 같은 걸 엮어서 만든 위빙 베스트만 봐도 얘네들이 진짜 얼마나 새로운 걸 갈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브랜드는 없죠. 근본력이나 변태적인 장인정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패션씬을 이끌 만큼의 트렌디함까지.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캐피탈은 그 정반대의 두 가지에서 모두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보기 힘든 브랜드입니다. 자, 이제 캐피탈이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캐피탈을 보면서 캐피탈 브랜드와 옷의 매력도 물론 느꼈지만 뭔가 성공한 브랜드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라면서 전 다음 주에 더 멋있는 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